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발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성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공명, 그리고 공명강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발성기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성의 정의를 두면은 이 가식이 없고 긴장이 없는 꾸밈 없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리를 내다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호흡의 긴장도, 바로 그 복근을 중심으로 해서 복식호흡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호흡 깊숙이 잘 저장되고 안정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호흡을 이용해서 소리 통로를 통해서 후두와 구강, 그리고 비강, 그 다음에 상악동이라고 하는 광대, 그 다음에 앞니마, 전두엽을 통해서 소리를, 발성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에 복식호흡으로 안정된 것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소리 내는 것을 발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성의 소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작은 호흡을 가지고 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 내는 방법 중에 비브라토라고 하는 S 파장의 그 파장들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성의 모습은 그것이 발성이 잘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러운 소리, 내추럴한 보이스,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 방법이죠. 그래서 발성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소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소리의 통로를 발달시키기 위한 또 훈련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호흡의 경로를 통해서 복식호흡이 저장되는 것이 소리의 통로, 바로 복식호흡이 시작된 복근에서 튜브 관처럼 소리의 통로가 연결이 돼서 거기에 여기 발성기관 후두로 도착하는 그런 소리의 통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발성기관에 있어서 발성을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은 우리가 허파,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호흡의 경로를 통해서 산소가 이 허파의 양쪽에, 우리 인체의 양쪽에 있는 허파 꽈리를 통해서 호흡이 저장이 되죠. 그 저장이 됐던 것들이 꽉 차게 되면 그 허파로 인해서 눌려지는 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고 횡격막이라고 얘기합니다. 횡격막은 우리가 장기와 소장, 대장, 이런 장기들로 이루어진 것과 그다음에 허파의 모습과의 경계, 서로 이 장기를 싸고 있는 막을 횡격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벨칸토라는 창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벨칸토라는 말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것인데 횡격막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태리에서 시작된 그 발성법인데요. 벨은 아름다운, 칸토, 그러면 노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리는 이 횡격막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과거에 옛날 발성인데 그것이 흔들리면서 거기에서 비브라토를 만들어내죠. 떨림을 만들어서 바로 후드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소리죠. 그래서 그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그 발성법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잊혀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지금 전해져 있는 과거의 오페라 공연이라든가 수많은 오페레타, 그리고 수많은 공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모습들은 전부 다 뮤지컬 발성까지, 무대 발성법이 전부 다 마스케라 발성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고, 그게
과거의 발성이 지금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간의 변형은 있었죠. 성악적인 발성이 뮤지컬 발성으로 이렇게 변하고 그 실용음악 발성으로 변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변했다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횡격막 그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가장 소리의 통로를 통해서 도착하는 첫 번째 호흡이 소리의 에너지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성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대의 모습은 안에 아주 예민한 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막이 벌어졌다 붙었다 그리고 떨렸다 이런 게 호흡의 에너지로 소리의 에너지로 이게 떨리게 되면서 비브라토를 일어나게 하죠. 영어 표기로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태리 발성 그리고 또 이태리 쪽으로 또 음악이 발전했기 때문에 비브라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성돼서 비브라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브라토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떨림이 바로 국의 공명을 통해서 소리가 그 비강을 통해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성기관 하면은 후두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대와 후두의 모습은 이제 후두가 성대를 이렇게 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두를 통해서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목소리를 고르게 만들어내는 역할도 같이 성대를 통해서 도와주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구강이라고 얘기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구강을 통해서 입 안을 얘기합니다. 입 안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공명 소리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국의 공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의 공명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경구개를 쓰느냐, 연구개를 쓰느냐. 국의 공명의 소리는 다르게 소리 내어지고 또 포인트가 바뀜으로써 소리의 빛깔과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소리와 또 이렇게 좀 인위적인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 구강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비강, 여기 이제 비음을 내는 콧소리다. 뼈 속에 바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공간의 강자를 써가지고 그 안에서 울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코뼈 속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성기관의 울림기관으로 또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상악동이라고 광대뼈. 이 광대뼈 안에는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울림으로써 또 같이 공명통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니마, 눈두덩이의 이 모습이 바로 그 눈두덩 바로 밑에 뼈 속이라고 해요. 두개골 앞에 앞 두개골 앞에 이 공간이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눈동자, 그렇죠? 눈동자 안에 눈알이라고 하죠. 눈동자 안에 이 위에 눈두덩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걸 또 울려주면서 소리를 공명 소리를 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께 하는데요. 자, 공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대의 진동으로 음의 흐름결을 만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브라토로 의해서 그 비강, 그 다음에 상악동, 그 다음에 전두엽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울려주면서 공명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그 소리의 흐름결, 음의 흐름결을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공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대 주위에 이 성대 주위에 이제 후두를 이렇게 싸고 있는 성대 주위에 그 근육들이 뭉쳐졌다가 이제 풀어주게 되면서 잡았다가 움츠렸다, 잡았다 움츠렸다, 움츠렸다가 잡았다가 늘림으로, 움츠렸다가 늘림으로 이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풀이 되면서 소리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파장은 소리 날 때 이런 파장 소리가 S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라인들을 형성하게 되면서 바로 이 소리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만들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 아름다운 서정적인 소리, 뭐 혼이 섞여 있다, 뭐 감정이 섞여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만들어지죠. 이 S파장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샤우팅적인 소리, 소리 나는 화이트 칼라, 화이트 보이스라고 해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동성은 이런 소리들은 이제 그 감정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서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그 공명 강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 강이라고 하는 공명을 울려주는 모습들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큰 공명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흉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대 진동에 의해서 낮은 음소리를 전부 다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흉강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공명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흉성 쪽으로 포인트가 많이 잡혀 있는 것은 고음을 내는데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성 쪽으로 많이 힘을 주고 소리 내신 분들이 보통은 이제 소리에 플랫이 된다든가, 그래서 음이 많이 다운되면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피치를 보여도 다운되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울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고음을 낼 수 있는 부분에 그 울림통은 두성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비강을 통해서 소리가 앞전자리에서 이쪽에 머리 위쪽으로 소리들이 울려주면서 포인트가 형성이 되면서 그곳이 바로 두성에 아주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음,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소리에 그 플랫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피치를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음들이 그 정확한 음정을 내면서 사람들이 듣기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가 플랫이다, 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플랫을 제 선생님이 왜 얘기를 하냐면 플랫이 소리를 많이 내게 되는 소리를 내게 되면 좀 뭔가 불안하고 음이 도달하지 못하고 감정으로서 꽉 찬 느낌을 들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비강이라든가 이 두성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음정의 피치가 정확해지고 뭔가 꽉 차 있는 듯한 소리를 성중들이 듣게 되고 관객들이 듣게 되면서 그 소통의 원활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발성의 모습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흉성과 두성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음을 두성구에 많이 붙이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발성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자, 발성기관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후두부터 시작을 해서 성대 모습들이 함께하면서 이제 구강이 있습니다. 국의 공명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구강 안에는 사실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3분의 2는요. 앞 치아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입천정의 부분을 전부 다 보게 되면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3분의 2 정도가 딱딱할 경자를 쓰는 경구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딱할 경자를 지나서 뒤에 부드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연구계, 부드러울 연자, 연두부 뭐 이러면은 부드러울 연자, 연구계를 쓰죠. 그래서 딱딱한 그 부분 경구계를 포인트를 두고 하느냐, 연구계에 포인트를 두고 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같은 호흡이 복식호흡이 잘 된 상태에서 소리의 통로로 소리가 올라가서 비브라토를 일으킬 때 여기에서 이제 그 성대를 통해서 울렸던 S파장이 바로 연구계를 통해서 뒤로 이렇게 돌려서 소리를 앞으로 나오는 소리를 성악적인 발성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딱딱할 경자 3분의 2의 입천정에 딱딱할 경자를 쓰고 있는 포인트의 소리가 후두에서 바로 그 경구계 쪽 이 치아에 움푹 파인 부분, 이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포인트를 줬을 때 바로 우리가 뮤지컬 발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실용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때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은 모음 위주의 소리를 내는 것은 그 성악적인 것이죠. 그러면 성악적인 소리와 함께 그 합창의 발성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합창의 발성을 보면은 그 연구계를 들어서 거기에 그 소리를 돌려서 마치 허밍을 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합창의 발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합창이라는 것은 그 독창은 솔로로 혼자서 내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합창은 이 솔로로 내는 소리의 그 에너지를 30명이고 40명 소리가 전부 다 한 사람 내는 소리처럼 소리를 세게 내지 않고 모아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음 위주로 소리를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연구계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악적인 것도 연구계를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을 소리를 세게 이렇게 내지 않고 돌려서 하품을 하듯이 소리를 내라는 것이 바로 이 연구계 사용법이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뮤지컬 노래라든가 실용음악 소리를 낼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모음 위주의 소리의 단점은 자음의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고요. 경구계를 사용했을 때는 자음의 소리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소리의 전달, 자기 감정의 전달이 빨리 전해질 수 있죠. 이 샤우팅 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소리가 바로 경구계 소리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강의 모습에 경구계와 영구계가 존재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두강이라고 합니다. 구강 속에 인두강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저 연구계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롱같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정으로 높게 이렇게 되면 대롱이 쑥 올라가는데 거의 이제 그 모습들과 함께 여기 인두 이 모습들이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이 구강 조직에 함께 하는 것이죠. 소리를 낼 때. 그 다음에 이제 비강입니다. 비강의 모습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뼈 안에 소리가 울림 소리가 그냥 에스파장 소리가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 거기를 울려주면서 발성기관에 큰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울려줬던 것이 그 상악동으로 올라가면서 전두통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소리가 여기 바로 여기서 울리는 게 아니라 미간 사이와 전두통 사이로 해서 이 정도의 높이에 눈높이를 딱 소리가 여기서 비벼지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그 발성 소리를 만드는 것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입술이라든가 턱이라든가 혀, 그 다음에 영국의 경국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입술, 턱, 뼈, 혀 이런 것들이 함께 하는데요. 요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발성이 잘못된 모습들이 함께하죠.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고하지만 이 모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모창이 이 발성적인 소리가 내야 되는데 우리가 소리가 이제 노래를 만들거나 이게 급하게 되면 우리가 모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창을 하게 되는 경우는요, 그 남의 소리를 듣고 노래하는 사람의 그 가수의 그 음원을 듣고 완전히 귀로 암기해서 이 목을 통해서 이 목에는 수억 모세혈관이 DNA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이렇게 싹 바꾼답니다. 이 머리에서 그 소리를 만들어내 그러면 혀가 움직이고 턱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입술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만들어내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발성적인 소리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도 연구계, 경구계가 사용되긴 하는데 전체 소리들이 전부 다 흉식이라든가 쇄골호흡으로 인해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창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높은 고음이라든가 이런 걸 내는데 좀 불편해하고 금방 목이 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식 호흡을 통해서 발성은 항상 시작이 돼야 되고 준비돼야 되고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또 중요하듯이 발성기관이 호흡과 연결되는, 그렇죠. 이 튜브가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끊겨서 아니면 잘못 비스듬히 맞춰졌다가는 이 호흡의 소리가 발성기관을 통해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귀로 통해서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창이 바로 이 복식호흡을 사용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 호흡을 통해서 발성이 돼야지만 자기 소리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CD의 음원을 들어도 그 들었던 그것들을 자기의 목소리로 호흡으로 노래를 해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실기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대에서 아니면 오디션 현장에서 함께 할 때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뭐 노래 너무 잘 불러줘요. 요즘에 뭐 노래방이라든가 수많은 그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도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그대로 노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목소리 공부는 자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 소리를 개발하는 것은 이 발성 훈련에 있는데요. 이 발성법을 통해서 자기 소리를 개발하고 자기 목소리를 갖고 그 소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소리의 개발을 한 배우들이라든가 가수들은 바로 관객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 발성 소리로 호흡 소리를 위해서 소리를 만드는 게 진실한 자기 소리이기 때문에 관객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발성 훈련을 호흡 훈련을 같이 동반하면서 발성을 매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짧게는 10분, 15분, 길게는 뭐 30분. 이제 유명한 성악가들이라든가 유명한 가수들은요, 날마다 발성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이 발성법을 통해서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발성기관을 어떻게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매일 관찰하면서 매일 함께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남의 소리를 금방 암기해야 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쉽게 노래를 접하는 것 같지만 자기 노래와 자기 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몸 관리를 못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못한 일들, 혹자는 담배를 핀다든가, 이게 담배가 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목의 후두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역시 독한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이러다 보면 이 목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결국 목이 부었을 때 노래 연습을 하게 되면 소리가 발성 소리가 나지 않고 쉰 소리가 나죠. 물론 우리가 실용음악가에서 보면은 이게 쉰 목소리가 아주 특이한 소리죠. 그렇지만 발성 훈련이 된 그 허스키한 목소리와 그 목이 상처가 나서 아니면 후두에 아니면 그 성대에 무리가 가가지고 결절이 생기다든가 이런 데 보면은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 이렇게 탁한 소리, 격한 소리, 억눌린 소리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큰 분이 되시면 큰 무대에 그걸 끝까지 롱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음주 감호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규칙적인 생활, 몸을 위해서 항상 이 성대와 호흡은 바로 그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한 몸에서 좋은 소리가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발성 훈련이 아무리 잘 됐고 호흡이 아무리 잘 됐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호흡이 짧아지게 되고 성대기관이 무리가 생겨서 고장이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걸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자동차처럼 부속품을 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대 결절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조심성 있고 빨리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탁한 소리를 계속 갖게 되는 거죠. 물론 목소리를 부모님한테 갖고 태어나면서 허스키한 이제 아름다운 여성들의 목소리가 소프라노인데 약간 매조기가 있어 항상 남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것이 발성이나 호흡 훈련을 통해서 좋은 소리, 거기에 에너지를 싣게 되면
그건 훌륭한 소리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노래 가수들도 모습도 그렇고 이제 소프라노 목소리 아니면 테너 목소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바리톤, 베이스 이런 음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스탠다드한 소리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허스키한 소리와하고 쉰 소리로 성대 결절이 난 소리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성 훈련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산소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조그만 그 내쉼으로 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발성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발성을 잘하고 좀 더 좋은 소리, 좋은 피치 소리 내는 방법을 찾으려면 허밍 연습이 필요합니다. 허밍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허밍의 소리는 허밍의 훈련 방법은 목을 쉬게 피로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면서 호흡이 안정이 되고요. 복식 호흡을 하는데 허밍 연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안정이 되니까 음정의 피치가 정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두엽을 올린다든가 그 다음에 복식 호흡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상체를 구부려서 이마에 피가 쏠리는 부분에 그 쏠림을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허밍으로 하면서 상체를 들고 바로 들을 때까지 상체를 들었을 때까지 계속 복식 호흡을 유지하면서 이마에 그 쏠림 현상의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않고 계속 허밍으로 도레미레도 그 다음에 오음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도레미파솔파미레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그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우리 대면 수업을 할 때 반드시 이 훈련을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허밍할 때 기본은 아랫 잇몸에 혀를 끝을 이렇게 대고 입안을 동그랗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허밍도 스타카토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동영상 강의 시간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제 5월 달이면 저희가 초에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이론 수업에 했던 모습들을 대입을 시켜서 실기 수업으로 바로 들어갈 거니까 이 동영상 강의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그 발성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